안녕하세요. 들으면서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낭독 여행입니다. 누군가 자존감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란 세상에서 나 자신을 위한 가장 든든한 응원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존감이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내 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거울을 보며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참 괜찮아 보이네.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아. 오늘도 한 걸음 배웠으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존감이 낮을 때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한숨이 나옵니다. 작은 실수에도 나는 왜 이럴까라며 자신을 몰아세우고 자책하게 되죠. 그렇다면 자존감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근육처럼 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나 경험에 따라 자존감의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다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다가가는 것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나 비판적인 평가들이 자존감을 낮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의도적이고 꾸준한 노력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 타인과의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으며 성장하는 방법까지. 이 모든 것이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핵심입니다. 과거의 환경이나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존감을 높여나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거울을 보며 더욱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여행,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심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과 어울리며 때로는 사랑을 받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니까요. 여러분은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혹시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가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나 자신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건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엔 늘 도전이 되죠.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해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물론 인생에서 그런 역할을 해줄 멘토를 만날 수 있다면 그건 큰 행운입니다.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멘토를 만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대했던 사람에게서 충분한 응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스스로를 지켜내야 하는 순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가
나 자신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다독이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응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나요? 사랑은 완벽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할 때 아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받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존재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한 부분에 집중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보며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하고 비교하거나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을 비교하며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교 속에서 나를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나의 가치보다는 남의 기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나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살아가는 속도와 방향은 남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이 이룬 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따로 있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나다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루를 마칠 때 오늘도 참 수고 많았어 라고 스스로에게 한마디 해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은 거울을 보며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존감은 그냥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비롯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한 걸음씩 해보면 됩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더 건강하고 더 단단한 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지금 이대로도 소중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순간부터입니다. 둘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 훈련을 해보세요.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부터 시작해서 커리어를 어떻게 쌓을 것인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선택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 앞에서 쉽게 주저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내가 이 결정을 해도 될까라는 불안감,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 그리고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시선까지 고민하다 보면 어느새 타인의 의견에 기대거나 남들이 정해주는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요한 순간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남의 기대에 맞춰 움직이게 되죠. 내 삶을 남이 대신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것입니다. 작은 결정이라도 스스로 내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연습을 할 때 자존감이 더 단단해집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건 이거지만 다들 저걸 시키니까 나도 그래야 할 것 같아.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나는 뭘 원하지 보다 남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먼저 고민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메뉴를 고를 때, 옷을 입을 때, 쉬는 시간을 보낼 때도 남들의 의견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내가 내린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결정을 했든 그 선택이 틀렸다고 자책하기보다 이 선택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는 것이 훨씬 더 발전적인 모습입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듯 선택하는 힘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단단해집니다.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먼저 가까운 동료와 대화할 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작은 선택을 존중하는 연습이 쌓이면 중요한 순간에도 주저없이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선택을 할 때는 정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험처럼 정답이 정해진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선택을 할 때 무엇이 정답일까 보다는 나에게 맞는 길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세요. 선택과 결정이란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스스로 선택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내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지, 그렇게 작은 선택들이 쌓일 때 나 자신을 존중하는 힘도 함께 커질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임을 항상 기억하세요. 셋째,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는 누구나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기쁨, 슬픔, 화, 불안, 설렘, 후회, 이런 감정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감정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감정이 부정적일 때 그 감정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죠. 왜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나? 나만 이렇게 감정적인가? 라며 스스로를 비판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감정은 나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첫 걸음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 즉 내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자존감을 키우는 핵심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무시하면 내 안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나를 돌보고 나를 존중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감정을 표현하는 것 또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이유는 내가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진솔하게 표현할 때 나를 존중하는 태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내보내기보다는 속으로 삭히고 때로는 타인에게 맞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정을 쌓아두면 내 마음이 방치되고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충분히 중요하고 표현할 가치가 있다는 인식을 스스로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숨기지 않고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됐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게 되면
내 감정을 존중하고 내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할 수 있는 능력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스스로에게 거짓 없이 다가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내 안의 목소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내면에 강한 자신감이 느껴지고 이는 다시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내 감정을 존중해 주세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가 날 때도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길입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감정을 표현할 때 진정한 자존감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작은 성공에도 항상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큰 성공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순간에만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큰 성공은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작은 성취들이 더 큰 목표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을 키우는 데 있어 작은 성공을 격려하는 것은 정말 강력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일어나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첫 며칠 동안은 목표를 지킬 수 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다시 늦잠을 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 나는 실패했어 라고 자책하기보다는 그래도 처음 며칠은 성공했잖아? 나는 노력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작은 성취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습관은 자존감을 키우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때로는 계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목표를 세울 때 자신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시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목표가 너무 크거나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하면 작은 좌절에도 쉽게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운동을 30분만 해보자. 오늘은 10분만 책을 읽어보자. 이처럼 작은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 나갈 때 그 순간을 스스로 축하하고 칭찬하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어려움이나 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그 과정에서 배운 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작은 실패나 작은 성공은 단지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성장이죠. 그리고 그 성장의 순간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은 일찍 일어나서 좋은 하루를 시작했어.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해냈어. 이런 작은 성공들을 매일 기록하고 자주 되돌아보세요. 그 과정에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순간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나 작은 성취를 이루었을 때 그런 긍정적인 경험을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자존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존감을 잃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하고 있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지. 이런 비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의 비교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나아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괜찮습니다. 작은 성공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은 자존감을 쌓아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작은 성공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에게 격려의 시간을 주세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때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5째,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자존감을 높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내가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그 의문이 자신감을 무너뜨리기도 하죠. 하지만 내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자존감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일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그 주인공답게 당당히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이건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믿는 순간 이미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자존감은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실수를 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이나 눈에 보이는 성과를 통해서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진정한 자존감은 내가 나 자신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 능력을 믿고 내 가능성을 신뢰하는 것이 자존감의 출발점입니다. 스스로를 믿는 것은 내면에서 나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지지입니다. 난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자존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도전하고 그 도전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믿음을 쌓아가는 과정이 바로 자존감을 키우는 여정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에서 자신을 믿는 힘을 키워갈 때 그 힘이 외부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걱정이 앞선다면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나 자신을 믿어. 이 다짐을 반복할수록 마음속 깊이 진짜 믿음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존감을 높이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자존감을 키우는 첫 걸음은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작은 성공에도 자신을 격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자존감은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해하며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존감은 단순히 외부의 평가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며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멋지고 그 어떤 도전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첫걸음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행복하세요.